갑시다. 아프리카 형님들 유튜브 형들 어서 오시고요. 어제도 축구는 여지없이 잘 들어왔고 메이저는 여지없이 잘 불어졌는데 한 주가 다 끝나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네 메이저가. 오늘은 이제 축구도 노르웨이 축구밖에 없어가지고 메이저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은 날인데 일단은 분석을 되게 심플하게 왔어요. 경기마다 거의 코멘트 위주로 하고 메이저 뭐 축구도 솔직히 노르웨이 축구라서 뭐 딱히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 없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간단하게 갑시다. 보데글림 대 릴레스 아니 불안. 기본적으로 1위 2위 싸움입니다. 불안 같은 경우도 올 시즌에는 좀 더 잘하고 있고 보데는 원래 강팀이죠. 요거 무승부의 언더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양 팀 다 그래도 리그 내에서 수비가 가장 좋은 팀이거든요. 보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기 내용이나 뭐 안 좋았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골 결정력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찬스를 많이 만들어도 골로 잘 연결이 안 돼. 지난 경기도 저 사릅 상대로 몰아붙여놓고서 이제 마지막 자책골 들어가가지고 그것 발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서로 1위 싸움에다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 예상하고 무승부의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언더 쪽으로. 어디 갔어? 3.5 언더. 그리고 두 번째 몰데 대 이제 릴레스트. 요거는 3위 대 7위. 기본적으로 공격력은 몰데가 좀 훨씬 더 좋은데 릴레스트가 종종 막 후루쿠 골 넣어가지고 막 좀 다득점을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오바는 푸근해질 수 있지만 승은 좀 똥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기본 전력 자체는 이제 몰데가 뭐 많이 유리한 사이즈긴 합니다만 릴레스트의 그런 후루쿠 골, 노르웨이는 후루쿠 골이 좀 잘 들어가. 막 슈팅 5개 때렸는데 막 3개 들어가고 막 이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경기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경기가 좀 무서우신 분들은 오바로 찍는 게 양팀 다 득점에 대한 부분들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바 아니다 나는 그래도 몰데를 좀 믿어주겠다면 승쪽 이쪽으로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경기는 몰데 승에 3.5 오바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한 3대1 내지 한 3대2 막 2대2 막 약간 이런 사이즈로 좀 봅니다. 전력으로는 승이 더 훨씬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노르웨이는 조금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로 가시고 새끼들 막 진짜 90분 내내 방코트질해도 막 못 이기는 경기 지는 경기들 막 허다해 경기를 보면은. 그리고 쭉 패스하고 옷을 대 이제 이거 바이킹 아닌가 비킹인가 어쨌든 간에 얘들인데 요거는 이제 오슬이 홈에서 비비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잘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전력은 오슬이 좀 떨어지는데 그 전력의 떨어짐으로 인한 이제 끈끈함이 있어요. 특히나 홈에서 어떻게든 비벼가지고 반반 게임 자체는 잘 만들고 있고 비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잡는 내용은 좋은데 글쎄요. 최근에 뭐 좀 성적도 굉장히 좋고 좀 최근 5경기 4승 1무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 이게 좀 비킹이 신기한 게 좀 전에도 경기력 대비 골이 많이 들어가는 팀이 있다고 했잖아요. 비킹이 그래요. 어느 정도 주도권이랑 뭐 그런 것들은 잘 가져가는데 찬스가 별로 없어도 골이 많이 들어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눈에 보이는 사이즈로는 이제 최근 전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비킹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저는 요거 옷을 쪽으로 보겠습니다. 홈에서의 끈끈함 그리고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또 비킹이 불리해 보이는 경기나 좀 애매한 경기에서 이제 막 후루쿠골 들어가서 이겼으니까 이런 경기 귀신같이 못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옷을 프렌 쪽으로 이렇게 보고요. 네 번째 로젠보르 대 이제 오드. 요 경기는 기본적으로 로젠보르 경기는 좀 스근하게 건들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둘이 뭐 12, 11이 위치에 있는데 전력은 로젠이 훨씬 좋아요. 근데 로젠의 문제는 딱 그런 느낌에 어린애들이 많아.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에 반해서 베테랑 선수들이 좀 부족해요. 딱 그런 팀의 전형이야. 패스도 쓸데없이 가끔씩 지 재능 뽐내려고 과감하게 들어가서 뭔 개같은 패스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상상 패스라고 하죠. 그런 패스들 종종 나오고 뭔가 사실 이기는 경기에 있어서는 베테랑들의 그런 뭔가 다 잡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 그런 게 없어요. 로제는 경기를 잘해도 말아먹는 경우들이 많고
막 2대 떡으로 이기고 있어도 갑자기 막 2골 3골 먹고 비기거나 지는 경기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단단함이라는 게 없어요. 팀 구성적으로 베테랑들이 해줘야 되는데 뽀시래기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근데 공격 보면은 개인기나 이런 건 좋아 애들이. 그래서 이 경기는 글쎄요, 전력상으로 로젠이 질만한 게임은 아닌데 팀 자체가 솔직히 조금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뭐 승으로 가든 무로 가든 좀 변수는 있다고 보고요. 저는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득점 쪽으로. 로젠이 잘하면 어쨌든 오버 확률이 좀 높고요. 뭐 못하면 또 수비 집중력 떨어져가지고 뭐 실점할 가능성도 좀 생각했을 때 오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고 메이저도 간단하게 첫 번째 피츠버그 대 이제 뉴욕 매츠. 머나야 대 저기 아니 그 누구야, 오티즈 대 머나야인데 요거 오늘 있었던 경기는 일단은 뭐 뉴욕 매치가 잡아갔어요. 서로 이제 빠따가 좀 잘 안 터졌는데 잡아갔던 부분인데 어쨌든 양 팀 다 피츠도 불펜을 뭐 스근하게 졌던 경기여가지고 최대한 아끼기도 했고 매치도 최근에 막 소모가 많진 않은데 좀 몇몇 마탱이 가드들이 있어가지고 몇몇 마탱이 가드들이 있어가지고 뭐 서로 뭐 어쨌든 불펜은 필승조 쓰면 나쁘진 않은데 뭐 어떻게 될지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선발에 있어서 글쎄 피츠버그가 요즘 계속 치는 거 보면은 강속구 투수들이나 이런 애들은 조금 잘 공략을 하는데 변화구 좀 많이 쓰고 볼질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헛방망이 돌리면서 점수를 잘 못 내거든요. 머나야 상대로 생각보다 어려울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싶고 오티즈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티즈가 어떨지는. 솔직히 약간 기분파여가지고 수비가 잘 못해주잖아? 그럼 좆같이 던져 공을. 근데 이제 좀 아다리 잘 맞으면 흐름 타가지고 막 잘 던지고. 그러니까 선발로서는 좀 낙제점이에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글쎄요, 9.5는 좀 높지 않나? 머나야만 호투를 해줘도 9.5 자체는 조금 높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를 보고요. 승패로 갈 거면은 그래도 매치가 좀 낫지 않나? 매치 승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 이제 세인트루이스. 이 경기 기본적으로 접근하게 제가 볼 때 좋은 경기는 아니에요. 허츠 같은 경우도 최근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 카일 깁슨이 지난번에 부상당해서 돌아온 이후로는 지금 완전 마탱에 가가지고 배팅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막 4점씩 계속 주고 있고 깁슨 같은 경우 워낙 흐름을 타는 유형이라 한번 흐름 잡기 전까지는 계속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워싱턴 같은 경우는 뭐 불펜에서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뭐 앵무새 같은 경우 오늘 선발이 무너져서 털렸는데 글쎄 선발에 있어서는 이름값 자체야 뭐 깁슨이 더 좋긴 한데 허츠가 저는 잘 던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 이제 불펜을 못 믿어 워싱턴을.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뭐 주력으로 절대 못 찍고 가더라도 이제 서브로 가야 되는 서브나 뭐 고배당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워싱턴 프랜사이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깁슨 못 믿는다. 워싱이 불펜에서 터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주면 뭐 한 점 차로 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프랜사이즈로 보고요. 그리고 애틀란타 대 이제 필라델피아. 이 경기도 일단 저는 배팅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가 조금 지저분해요. 좀 지저분해. 뭔가 프리드 나왔을 때는 솔직히 애틀이 유리해 보이는데 필라가 이겼고 어제 같은 경우 슈엘렌바우 대 레인저 수아레즈였잖아요. 근데 슈엘렌바우를 제가 최근에 뭐 나쁘지 않다고 칭찬을 했었는데 그 경기에 하필이면 또 피치한테 쳐맞아가지고 근데 내일 또 막 칭찬하기 좀 그랬잖아. 근데 애매해가지고 그냥 패스를 했었던 부분인데 슈엘렌바우 개 호투 갈기면서 애틀란타가 이겼죠. 원래 이 같은 지구 새끼들끼리 붙으면 좀 이래요. 수아레즈는 여전히 최근에 안 좋았던 모습을 뭐 애틀란타전에도 보여줬었고 한데 레이나드 로페즈도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어요. 최근에 뭐 이닝도 계속 5이닝 지난 경기 4.1이닝 먹고 내려갔었고 피홈런 2개였죠. 거기 오늘 같은 경우 뭐 로페즈도 휴식일이 길지 않기 때문에 로페즈가 5일 쉬고 나온 경기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잘 던진 적이 별로 없어요. 보통 6일이나 7일 쉬고 나왔을 때 잘 던지지 지금도 이제 시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지난 경기도 불안했는데 오늘도 5일 쉬고 나온다? 필라가 아무리 조금 뭐 하퍼라든가 뭐 쇼아가 없긴 합니다만
칠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메르카도 저 놈도 솔직히 막 별 볼 일 없는 놈인 것 같긴 한데, 저기 그죠? 필라델피아 거기 유망주 랭킹에서도 별로 안 높아요. 되게 밑바닥에 있는 놈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 경기 컵스전에 한번 호투를 했지 않습니까? 애틀란타 입장에서도 처음 보는 투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필라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당연히 배팅은 안 합니다. 이런 경기는 보기만 하고요. 그리고 신시내티 대 디트로이트. 이 경기도 일단은 수입전이라서 조금 그래요. 디트가 불펜 데이 나왔는데도, 야, 헌터그린이 7이닝 무실점을 했는데도 디트가 이겨서 불펜 털어가지고, 헌터그린이 오늘 상대가 디트 빠따여서 그런지 아니면은 지난 경기 부진했다 세탁 타이밍인지 한번 잘 던졌는데, 그리고 뭐 디트 같은 경우 불펜 데이였기 때문에 점수를 몇 점 줄 수밖에 없었죠. 근데도 이제 불펜에서 뒤집으면서 가져왔는데, 내일 일단 뭐 애쉬크래프트 대 스쿠발, 당연히 급 자체는 스쿠발이 훨씬 좋아요. 스쿠발이 뭐 최근에 흔들렸던 경기들도 뭐 휴스턴, 애틀, 뭐 미네, 강타선들 상대로 좀 흔들렸던 부분이고, 그 와중에 뭐 필라 상대로는 7이닝 무실점, 레인저 수아레즈와의 또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던 부분이고, 애쉬크래프트가 한동안 이제 마이너에서 조금 폼 찾으려고 6월달 내내 마이너에서 던지다가 6월 말에 올라오고, 뭐 지난해 양키스전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12이닝 9실점. 여전히 조금 애매하긴 한데, 첫 경기 피츠전은 좀 진짜 좀 답도 없었어요. 근데 지난 양키스전은, 근데 요즘 양키스가 좀 맛이 가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5이닝 3실점으로 피안타 자체는 별로 없었거든요. 한 이닝에 몰아맞아가지고 이제 4피안타인데 뭐 3실점이나 좀 줬는데, 이게 또 디트로이트 상대이기 때문에 디트가 또 어제 9-2형 피처인 헌터그린 상대로 전혀 공략을 못했잖아요. 이게 애쉬크래프트가 호투할 수도 있어요. 거기 또 불펜 싸움 가면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부분이고 해서, 수입전이라 지금 디트도 뭐 쓰레기 팀이라 빠따 귀신같이 쉬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서 요건 좀 골라가야 되지 않을까? 디트 승 찍거나 그냥 스쿨발 믿고, 아니면 8점 언더 찍거나 이렇게 찍는 게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지고. 다음 경기 클블 대 이제 샘프. 새끼들 직전 경기, 아니 전전 경기 16출론 가고 이득해가지고 존나 열받았는데, 오늘은 안타도 별로 못 쳤는데 5점 내는 거 보고서 진짜 열받는데. 일단 내일 카라스코 대 버드송. 카라스코가 최근에 좀 호투를 하긴 했어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카라스코 한번 호투했을 때, 그 다음 볼티전 분석할 때 카라스코 이제 조금 그 전에 이제 목 부상 관련해서 한번 언제였지? 5월달에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3경기째 이제 구속이 좀 돌아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3경기 연속 호투했어요. 6이닝 2실점, 뭐 5이닝 2실점. 지난 화삭전도 6이닝 3실점. 그래도 뭐 상대가 화삭이긴 합니다만, 뭐 볼티, 화삭, 토론토 얘들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호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구위 자체가 뭐 똥볼로기 때문에 피홈런은 계속 맞고 있긴 합니다. 대신 뭐 출루 자체에 대한 부분이나 피안타 자체를 조금 덜 맞고 있기는 해요. 큰 거 한 방씩 맞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피안타 자체를 좀 덜 맞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 새끼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언제든지 그냥 주자 있을 때 홈런 맞으면 그냥 뭐 3, 4점씩 줄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글쎄 앞에 3경기 연속 잘 던졌으니까 오늘은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뭐 샘프 같은 우타자 상대로 뭐 이렇게 강하지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버드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직전 경기나 그 전 경기 생각보다 잘 던지긴 했는데, 이 샘프가 자꾸 이상한 그지 같은 선발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상대가 점수를 못 내긴 했는데, 근데 막상 까놓고 보면 맞을 건 다 맞긴 했어요. 뭐 2경기 던져가지고 홈런 3방 쳐맞았고, 볼넷도 2경기에 5개였고, 뭐 이닝도 길게 못 먹었고. 사실 뭐 샘프 같은 경우도 불펜 소모가 오늘은 좀 쓸 수 있긴 한데, 어제까지는 그래도 소모가 있어서, 내일은 좀 쓸 수 있긴 한데 오늘은 많이 못 썼잖아요. 그래서 피로도 자체는 좀 있는 타이밍이라 요거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로 8.5. 선발 둘 다 점수 줄만하다고 보고 8.5 오버사이드로만 보고요. 그 클블 입장에서도 다음 시리즈가 디트로이트와의 또 디비전 시리즈라 불펜들을 막 갈아 넣을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물론 클블 불펜 누가 나와도 좀 빡세긴 한데, 또 존나 폼 좋은 새끼들은 조금 아껴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오바 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미네소타 대 이제 휴스턴. 이 경기가 좀 아리까리한 부분은 최근에 어쨌든 우드리타즈슨 같은 경우 조금 맞아가고 있어요. 확실히 제구도 원래 제구가 좋았었거든요. 보더라인 계속 걸치는 공 던져가지고 이게 대신 똥볼러다 보니까 한 번씩 맞으면 장타 맞거나 이래가지고 점수는 막 한 6이닝 2실점 막 6이닝 3실점 5이닝 2실점 막 이 정도씩 했는데 안타 자체는 많이 안 맞았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제구도 좀 흔들리면서 뭐 볼질도 좀 해대고 그러면서 카운트 싸움 좀 길게 가져가면서 어려움이 조금 있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휴스턴 빠따 생각하면은 글쎄 3, 4점은 충분히 뭐 그 이상 줄 것 같진 않은데 3, 4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어 보이고 아리게티는 제가 지난 경기 토론토 전에 그때 콜로라도 전에 7이닝 무실점한 부분들 또 아리게티가 최근 경기에서 구속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평균 구속이 2마일 가까이 올랐어요. 패스볼 평균 구속이. 근데 지난 토론토전은 구속이 올라서 자신이 있었는지 어쨌든 홈런 그냥 빵빵 맞으면서 4이닝 6실점 뭐 에러까지 나오면서 좀 무너졌었는데 글쎄 어쨌든 구속이 오른 부분은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경기도 봤는데 조금 배팅볼스럽긴 했어요. 딱 그 한가운데 살짝 밑에 치기 좋은 거 그 홈런 많이 맞는 그 존 있잖아. 이게 로케이션이 자꾸 글로 가는 거기 갔다가 많이 맞았어. 홈런도 거기 가서 2방 맞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좀 잘 이루어지면은 귀신 같은 호투의 가능성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투를 한 귀신 같은 호투가 나오면은 스파게티가 호투할 것 같고 아니면 뭐 여접시 쳐맞든지 약간 요런 사이즈로 봐가지고 요거는 그거 믿고 휴스턴 쪽으로 보든가 아니면은 그냥 무난한 오바 찍든가 그 라인으로 봅니다. 휴스턴 프렌의 8.5 오바 사이즈 보겠습니다. 그리고 컵스 에인절스는 굳이 보면 오바로 보고요. 웨스네스키 대 소리아노인데 웨스네스키 상대로 뭐 근데 에인절스 빠따가 한번 점수 좀 내가지고 내일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컵스 같은 경우도 글쎄요. 소리아노가 볼은 빠른데 단순해가지고 그냥 패스트볼이나 싱커 거기 떨공 이거밖에 안 던지거든요. 그래서 뭐 장타 맞으면 또 칠만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굳이 보면 오바 그래도 찍는다 하면은 뭐 승패로 갈 거면은 좀 어려운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전적으로 놓고 보면 에인저스 프렌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소리아노가 원정에서 나올 때 에인저스가 프렌을 더럽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애매한 경기 같다 넘어가고 텍사스 템파베이도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텍사스가 글쎄요 2번 다 이겼는데 내일 이발디라서 또 템파로 찍기도 뭐해. 근데 리텔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갑자기 피안타가 좀 줄었어요. 원래 제가 안타는 더럽게 많이 맞았었는데 대신 이제 막 조금 과감하게 던지다 보니까 이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먹어주고 생각보다 기대치 대비 했는데 요즘 좀 잘 던지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텍사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텍사스가 불안한 부분은 불펜이 불안합니다. 오늘 필승조가 연투했기 때문에 오늘도 던지면 3연 뭐 예이츠나 이런 애들 뭐 로버슨도 그렇고 던지면 3연투예요. 그래서 오늘 뒤가 불안해. 이발디 뒤가 이발 홈에서 나오는 이발디 믿는데 뒤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텍사스가 리틀 상대로 점수를 많이 못 가져갔을 때는 던지는 거 보면 많이 못 가져갈 수도 있잖아. 리틀이 최근에 호투 중이어서 그러면 이제 점수가 2점 차 이 정도 난다고 쳤을 때 불펜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템파는 필승조 전원 출격 가능합니다. 불펜이 불안해 텍사 경기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승이나 풀엔 제가 볼 때는 둘 다 찍어볼 만해요. 한 점 차 가능성도 꽤나 있는 경기여서 넘어가고 오클랜드 대 이제 볼티모 요거 뭐 미치 스펜스 대 그레이스 노드이겠는데 오늘 일단 볼티모어가 포비치가 후돌려 쳐맞으면서 뭐 그냥 몇 점이야? 한 20점 가까이 냈죠. 오클랜드가 19점 야 그래도 9에 딱 걸쳤네. 오클이 너무 많이 쳤어요. 또 볼티 같은 경우도 글쎄요 원래 계획이 돼 있던 건진 모르겠는데 뒤에 불펜에 갑자기 어빈을 올리더라고. 원래 어빈이 최근에 계속 선발로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크레머 복귀해서 그런가? 크레머 복귀해서 이제 불펜으로 가서 오늘 불펜으로 좀 쓴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볼티도 어쨌든 간에 필승조를 뭐 포비치가 1이닝밖에 못 먹었는데도 필승조를 어쨌든 아꼈죠. 어빈이 뒤에서 길게 그냥 대신 맞아줘가지고 그랬던 부분에 차라리 이렇게 지는 게 나아요. 어줍지 않게 불펜 쓸 거 쓰고 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대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경기 뭐 짱짱한 애들 나오니까 체력 아끼고. 내일 어쨌든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충분히 기대치가 있는 투수고
약팀 상대로 그래도 꽤나 안정적으로 잘 던져주고 있어요. 물론 에인저스 상대로 한번 후들겨 맞긴 했는데 그 밖에 뭐 빠따 안 좋은 팀들 상대로는 잘 막아줬던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요거는 그래도 볼티가 잡을 경기가 아닌가. 그래서 볼티 승이나 뭐 마인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대 토론토. 어제 뭐 야리엘 로드리게스가 토론토가 잘 던졌고 행콕이 몇 점 주면서 뭐 토론토 쪽으로 쉽게 프랜사이즈가 나왔던 경기인데, 물론 마지막에 불펜이 쳐맞았던 부분인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선발 매치에서 일단 조지 커비가 유리해요. 커비가 뭐 요즘 상당히 또 잘 던져주고 있고 그 정도 상당히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토론토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토론토가 좌타자도 없잖아. 커비가 그나마 올 시즌에 좌타자 상대로 약한데 여기 뭐 믿을만한 좌타자가 없어요, 한 명도. 그죠? 키어마이어 이런 수비 원투 애들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선발 사이즈는 베리오스가 최근에 뭐 점수도 많이 줄 뿐더러 특히 원정에서 나오는 베리오스는 기본적으로 못 믿고, 베리오스가 잘 던져도 이게 홈런을 맞아가지고 맨날 점수를 막 2점 막 3점 이렇게 줘요. 원정에서 나올 때는 더 이제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애초에 시애틀은 홈런 아니면 점수가 안 나잖아요. 홈런으로 몇 점 내면은 커비가 잘 던져주면 시애틀이 유리한 경기 같다. 어제 또 토론토가 필승조도 많이 썼고 그 와중에 이제 믿을만한 불펜이 리차즈가 또 쳐맞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시애틀이 유리하지 않나. 시애틀 승 쪽으로 보고요. 마지막 다저스 대 이제 미러키. 다저스가 내일 TBD인데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TBD라 누가 나오든 간에 저게 그 로블레스키인가? 로블레스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은 로테이션 타이밍에 해외 기사 쪽에도 그렇고 팬그래프에도 로블레스키라는 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유망주예요. 다저스 유망주고 몇이었더라? 10 몇이었던 것 같은데 14위 마이너에서 3점대인데 근데 트리플 A에서는 2경기밖에 안 던졌어요. 최근 더블 A에서 계속 던지다가 트리플 A에서 2경기 던지고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트리플 A 성적은 4점대. 기본적으로 뭐 볼쌈비 좀 괜찮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볼 자체도 뭐 90말 중반대 뭐 페스트볼. 근데 글쎄요, 미러키 상대로 그렇게 강점이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좌완이기는 해요. 좌완이라서 쓰는 것 같아. 좌완이라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경기에서 불안한 뭐 좌완인 건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유망주잖아. 그리고 뭐 트리플 A에서도 2경기밖에 안 던졌는데 트리플 A는 4점대잖아요. 미러키가 점수를 못 낼 것 같지 않고요. 더군다나 다저스가 어제 제가 연투 안 시킬 것 같다고 했는데 불펜들 연투를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패전조 올라옵니다. 이기고 있어도 무조건 패전조 올라와요. 3연투 절대 안 시키거든요. 로버츠는 무조건 뒤에 패전조가 붙는데 로블레스키가 어떤 불안함을 가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거기서 오는 불안함과 미러키 같은 경우에 애초에 카이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다저스한테 뭐 최소 4점은 줄 것 같은 경기인데,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로블레스키가 잘 던져도 다저스 불펜에서 불질 가능성이 높다. 뭐 카이클이 뭐 호투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 경기는 9.5바로 보겠습니다. 9.5바. 선발에서도 점수 많이 날 것 같고 불펜에서도 빵빵 터질 것 같은 그런 경기지 않나. 이렇게 보고 마무리.